네, 안녕하세요. 하늘의 공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리캐드 조작법 중에 점과 선, 도형들을 만드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점과 선과 도형들을 치수를 정하고 또 구속하는 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선과 도형을 그리는 칸 옆을 보시면 빨간색 아이콘들이 이렇게 쭉 나열돼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치수와 구속을 하는 아이콘들인데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치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보시면 옆에 아래쪽 화살표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눌러보면 수평거리를 구속합니다. 수직거리를 구속합니다. 거리 구속합니다. 자동 반지름 직경 구속, 반지름 구속, 지름 구속, 각도 구속, 제약 조건 고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이 치수 아이콘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말이 이렇게 맞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거나 ESC 키를 누르면 취소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선을 그어봅니다. 요 긋기 전에 여기에서 물론 저희가 50mm라고 선택을 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또도 25도다라고 엔터키를 누르면 위아이는 50mm에 그리고 각도가 25도인 선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저희가 이 숫자를 고정했기 때문에 위치는 변하지만 각도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의대로 저희가 그냥 선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은 여기 꼭지점을 선택했을 때 각도가 이렇게 변하죠. 그리고 위치는 당연히 변하고요. 근데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위치만 이런 식으로 변할 뿐 길이나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선택을 해서 숫자를 지정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라면 여기 구속 아이콘을 선택하셔가지고 먼저 이 치수를 누르시면 이 아이의 길이를 저희가 나중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0mm로. 그럼 얘는 60mm로 구속된 하나의 선이에요. 물론 저희가 아직 각도는 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도는 요리조리 변하지만 이 60mm라는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화살표 아래 방향을 누르고 각도 구속을 눌러주시고 이 선과 만약에 얘 사이의 각도를 조절하겠다. 혹은 이 선과 이 X축 사이의 각도를 조절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선을 얘와 얘의 각도를 조절하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내가 60다 하면은 이 선과 이 선이 60도가 된 조건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치수 구속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치수를 고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수평거리를 구속합니다라고 눌렀을 때 선을 누르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속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는 이 점과 점이 무조건 50mm이기 때문에 각도는 이렇게 변하되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직거리를 구속할 때는 수직거리도 한 40mm라고 하면 이 점과 점의 수직거리가 40mm이기 때문에 수직으로는 변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 만약 저희가 수직거리와 수평거리를 모두 구속하게 되면 더 이상 얘는 움직이지 않겠죠. 길이는 변하지 않되 딱 여기에서 고정된 X축은 20mm고 Y축은 40mm가 된 선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구속이 된 거예요. 자동 반지름 직경, 반지름 구속, 지름 구속은 원을 그었을 때 이제 내가 이 원의 반지름을 15로 만들고 싶다. 혹은 이 원의 지름을 15로 만들고 싶다. 이런 식으로 원의 이제 지름이나 반지름을 구속해주는 아이콘이에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바로 일치 구속인데요. 일치 구속을 보시면 점 사이에 일치하는 구속을 만들거나 모서리에 점을 고정하거나 원호 타원 사이에 동심 구속을 만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저희가 만약에 선을 이렇게 그어놨어요. 근데 내가 이 꼭지점을 이쪽 꼭지점에 맞물리고 싶다 했을 때 이 꼭지점을 클릭하고 여기에 갖다 댄다 한들 자, 지금 굉장히 겹쳐 있죠. 하지만 움직였을 때는 각자 각 개체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의 개체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럴 때 이 일치 구속을 클릭하시고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해 주시면 방금 이렇게 빨간색 점이 되면서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얘네들은 하나의 개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낱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통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삼각형을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네들은 지금 빨간색 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꼭지점이 일치로 구속된 거예요. 제가 선을 그을 때 하나 긋고 요 꼭지점에서 바로 선택을 하고 다시 긋고 요 꼭지점에서 바로 선택을 하고 다시 만들어주면 얘네들은 다 일치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선을 하나 긋고 마무리했죠. 그 옆에다가 또 선을 긋고 마무리하고 옆에다가 선을 긋고 마무리하면 색깔이 달라요. 얘네는 아직 흰색 꼭지점이고 꼭지점을 갖다 댄다 한들 이 아이들은 하나의 개체로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이 아이들은 낱개로 움직이게 됩니다.
난 얘네 다시 꼭지점 맞물려서 삼각형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면은 일치 구속을 누르신 다음에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것이죠. 원, 호, 타원 사이에 동심 구속을 만듭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원이 두 가지 원이 있을 때 이 일치 구속을 누르고 이 원과 이 원을 클릭하면 중심이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두 개의 원의 중심을 같은 곳에 위치하고 싶을 때 이제 일치 구속을 눌러주고 원을 클릭하면 된다. 크기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기는 변하지만 중심점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은 변하지 않고 크기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수평 수직 구속입니다. 하나의 선을 현재 정렬 상태에서 가까운 수평 또는 수직 중 하나로 구속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하나의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지금 이 선은 수평에 가깝습니다. X축의 수평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이 수평 수직 구속 아이콘을 누르고 이 선을 누르게 되면 이 X축의 수평한 하나의 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수평한지 안 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선 위에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하나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이 생성됐다는 것은 이 선이 지금 수평인 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지점을 이렇게 클릭하고 위아래로 흔들어도 위치만 바뀔 뿐이지 각도가 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수평 표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평 표시를 클릭해서 지워주시고 꼭지점을 누르고 위아래로 흔든다면 각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죠. 만약에 이 선이 Y축의 수평이 가깝다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평 수직 구속을 누르고 이 선을 눌러주면 다시 이번에는 X축의 수평이 아니라 Y축의 수평인 선이 하나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에 보시면 수평 표시가 이렇게 떠 있죠. 얘도 위치는 이렇게 변하고 크기는 변하지만 각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만약에 뭐 굳이 이 상태에서 수평 수직 구속 아이콘을 누른다면 Y축의 수평인 선으로 변할 거거든요.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변하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 X축과 수평인 선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면은 자, 여기 화살표 방향이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누르고 수평 구속이라고 따로 명칭이 지정이 돼 있어요. 수평 구속을 누른 다음에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자, X축과 수평인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여기서 나 지금 이 상태에서 수평 수직 구속을 누르면 아까처럼 X축의 수평인 선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근데 나 이 상태에서 Y축과 수평인 선을 만들고 싶어 하시면은 여기에서 수직 구속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X축엔 수직이지만 Y축에는 수평인 선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수평 수직 구속입니다. 다음은 평행 구속이에요. 선택한 요소 두 선을 평행하게 고정한다. 말 그대로 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 아이를 지금은 이렇게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선인데 나 얘네들 평행하게 만들고 싶어 할 때 이 평행 구속을 누르고 각각의 선을 클릭해 주시면 짠, 평행한 두 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평행한지 안 한지 확인하는 법은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이 떠 있으면서 표시가 이렇게 뜨죠. 얘네들은 평행한 두 선이다. 자, 다음은 직교 구속입니다. 두 선이 직교하게 구속한다. 직교 구속 두 선이 얘네가 만약에 이거는 지금 직교가 아니죠. 직교는 여기 교차하는 부분이 90도가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직교하는 구속이 아닙니다. 그럴 때 나 이거 90도로 만들고 싶어 하실 때는 직교 구속을 누르신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직교가 됐다는 아이콘이 각 선마다 이렇게 표시가 뜨면서 90도로 바뀌게 되죠. 여기가 이게 바로 직교 구속입니다. 얘네들은 위치를 아무리 옮겨도 두 선은 90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 옆은 접선 또는 동일선 구속입니다. 두 개체 사이에 접선 또는 동일선 구속을 생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선이 하나 있고요. 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 이 원을 이 선에 붙이고 싶어. 이렇게 접선을 시키고 싶어 하면은 지금 갖다 댔잖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역시 하나의 개체로 인식되기 때문에 동시에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뭐 눈대중으로 갖다 붙인다 한들 정확하게 갖다 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접선 또는 동일선 구속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선과 이 원을 클릭해 주시면 이 접선 아이콘이 뜨면서 이 선은 이 원에 이렇게 접선이 생기게 됐죠. 접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면 원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원을 이동시켜도 이 선 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접선 또는 동일선 구속이다.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 안에 접선을 이루는 원을 만들고 싶은데 갖다 붙이기가 좀 어렵다 하시면은 이때
접선 아이콘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삼각형의 내접한 원이 형성이 된 겁니다. 슉, 슉. 이게 바로 접선 또는 동일선 구속 아이콘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동일 구속, 두 선 또는 원과 원, 호와 호, 원과 호에 동일한 치수를 부과한다. 말 그대로 만약에 제가 얘를 30mm의 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mm의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동일 구속을 얘와 얘를 클릭해 준다면 얘도 30mm가 되고 이 선도 마찬가지로 30mm인 선이 됩니다. 자, 여기에 동일 표시가 이렇게 딱 떠 있죠. 얘네 두 개는 지금 같다. 같은 선이다. 만약에 각도까지 제가 지정을 해볼까요? 30mm의 각도는 45도인 이 선을 하나 만들었고 2mm의 선을 그어줬습니다. 이거를 동일선 구속을 선택해서 누르게 된다면 각도는 동일하게 변하지 않지만 크기만 동일한 선이 되는 거네요. 각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치수를 부과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치수로 만들어주는 아이콘입니다. 원과 원, 제가 이 원을 만약에 반지름을 구속해서 얘를 20mm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원으로 만들고 얘도 똑같이 만들고 싶어 했을 때 다시 또 치수를 구속해도 되지만 동일선 구속을 누르셔가지고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누르게 되면 이제 반지름이 20인 똑같은 아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동일선 구속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칭 구속이에요. 대칭 구속은 선 또는 세 번째 점을 기준으로 두 점 사이에 대칭 구속 조건을 생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선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선과 세 번째 점을 기준으로 대칭 구속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선의 양쪽을 보시면 꼭지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점 그리고 세 번째 점 이 세 번째 점을 클릭하시면 이 사이에 대칭을 만든다. 네, 얘네들은 움직이고 크기를 늘렸다 줄여도 요 좌우는 대칭인 이 점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그냥 바로 선을 하나 클릭하시고 마지막 점을 클릭해 주셔도 돼요. 왜냐면 선을 클릭하면 양쪽의 점이 이미 선택됐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꼭지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선이 이 마지막 점의 이제 좌우 대칭인 기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칭 구속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단 구속이라고 있어요. 선택 모서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차단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 모서리는 저희가 꼭지점을 누르고 이동시켰을 때 위치가 이렇게 변하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차단 구속을 누르고 꼭지점을 누를 수가 없죠. 이 선을 클릭하게 되면 차단 표시가 뜨죠. 여기서 아무리 이 꼭지점을 눌러도 얘네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위치가 고정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는 요 차단 구속 표시가 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치나 크기나 이제 모양 같은 것도 변하게 되지만 요 아이는 차단 구속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위치, 크기 또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시 변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제 이 차단 표시를 클릭하신 뒤 삭제를 눌러주시고 이제 그때는 다시 이동이 가능해요. 이게 바로 차단 구속입니다. 선택 모서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차단한다. 여기 위치에 고정시킨다라고 보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 구속 아이콘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요것들은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뭐 그냥 선이나 뭐 삼각형, 사각형 같은 거 만들어 보고 얘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혹은 얘는 나 이거 다시 취소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되네 했을 때 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뜰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얘랑 얘를 눌러서 이 꼭지점하고 얘를 맞물리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도형을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갖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구속 아이콘 옆에 보시면 목깎기 그리고 모서리 다듬기 뭐 나머지는 뭐 기타 잡다한 것들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 목깎기가 뭐냐? 여기 보시면 또 아래 화살표 표시가 있죠. 눌러보시면 목깎기와 못따기가 있습니다. 목깎기라는 거는 이런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를 이제 알값을 지정해 가지고 둥글게 이제 깎아주는 역할을 해요. 뾰족한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준다. 얘네들의 크기는 바꿀 수 있고요. 치수를 고정하고 싶으면 치수 들어가셔가지고 홀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반지름이 나오죠. 그래서 클릭을 하시고 아마 뭐 반지름이 5mm인 이런 모서리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이 선을 클릭하시고 5mm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따기라는 거는 지금은 둥글게 굴렸잖아요. 얘는 각지게 돌리는 겁니다.
각진 모서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 치수로 나 얘 5mm로 만들래, 나 이쪽은 뭐 10mm로 만들래,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길이를 부여해 가지고 이렇게 모서리를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서리 다듬기라고 있는데요. 여기도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모서리 다듬기, 모서리 분할합니다, 모서리 연장, 이렇게 아이콘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보시면 모서리 다듬기란 두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나 여기에서 딱 여기까지만 쓰고 요 부분은 잘라내고 싶어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좀 손쉬운 방법으로는 여기 모서리 다듬기를 누르시고 이 삐져나온 선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잘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쪽을 지우고 이쪽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지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모서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분할합니다는, 지금 저희가 여기에는 양쪽에 꼭지점이 이렇게 하나하나 총 2개가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사이에 꼭지점을 하나 만들고 싶어, 얘를 꼭지점을 하나 만들어서 들어 올리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럴 때 내가 찍고 싶은 꼭지점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꼭지점이 하나 형성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기서도 여기다 하나 더 만들래, 여기서 이렇게 또 움직이는, 그렇게 꼭지점을 형성하는 아이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서리 연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 모서리 연장이라는 거는 선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내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쭉 끌어가지고 여기에다 이렇게 닿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어떤 선이죠? 하나의 객체죠. 움직이게 되면은 함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닿게 할 건데 하나의 객체로 움직이고 싶어 하시면은 모서리 연장을 누르신 다음에 이 아이를 누르고 쭉 늘려줍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의 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못따기 모서리 연장까지 저희 한번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점 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저희가 지금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이런 평면도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CNC 작업을 할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입체적인 모습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때 이제 저희가 시점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야지 작업하기가 편한데,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주사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주사위에 보시면 여기에 탑이 있고요. 또 프론트가 이렇게 있고요. 돌리면 라이트, 반대로 돌리면 레프트, 또 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바텀, 이런 식으로 시점이 표시가 돼요. 지금 내가 보는 게 왼쪽이구나, 뭐 여기 뒷면이구나, 혹은 오른쪽이네, 앞쪽이네, 여기는 아래쪽이고 위쪽이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청록색 아이콘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아이소메트릭, 그리고 뭐 정면, 평면, 이런 식으로 이 아이콘을 이용해 가지고 시점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가 뭐 우측면 하면은 주사위도 같이 돌아가면서 라이트가 뜨죠. 내가 지금 어디 쪽을 보고 있는지는 이 주사위 위치를 파악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휠 버튼을 아래로 밀면 축소가 됩니다. 점점 멀어지고요. 위로 올리게 되면 확대가 되죠. 이렇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휠 버튼을 꾹 누르면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십자 화살표 표시로 바뀌어요. 이때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시점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은 윗면을 보고 있는데 내가 이제 정면을 본다 할 때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또 돌리고, 이런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가 정확히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쓰는 방법인데, 키보드에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살표가 회전하는 화살표 모양이 뜨고, 이때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시점이 3D 시점으로 이렇게 둥글둥글 돌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주사위도 같이 돌아가죠. 내가 탑뷰, 뭐 오른쪽 뷰, 바닥 뷰, 뭐 정면 뷰, 이렇게 주사위를 돌리면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내가 찾는 시점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변할 수 있는 방법. Shift를 누른 채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를 돌려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시점 변환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면으로 자유자재로 돌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구속 조건하고 뭐 못따기, 못깎기, 그리고 시점 변환까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간단한 모형을 디자인해보고 그거를 이제 NC 파일로 어떻게 변환하는지,
그리고 변환한 다음에 CNC 파일로 작업하는 것까지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부족하거나 모자른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꿀팁 같은 거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